추석날 사돈들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제게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똥냄새 나요. 그렇게 말하며 코를 막았죠. 하지만 그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200억을 가진 할머니라는 걸요. 석 달 뒤 그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기가 막힌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올해로 73.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추석 아침 아들 집 현관문을 열자 이미 사돈 식구들이 와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인사를 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차갑더라고요. 거실 소파엔 사돈 부부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고개만 까딱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부엌에 가방 놓으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거실이 아니라 부엌이라고요. 가방엔 정성껏 만든 나물이 들어 있었어요. 도토리묵, 고사리 나물, 도라지 무침. 새벽 4시부터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데 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돈 어른은 몇 시에 오셨어요? 저희는 어제 저녁부터 왔어요. 어머님이 방 내주셔서 제 방을 내줬다는 거였습니다.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나물은 상에 오르지 못했어요.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자, 절 올리세요.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뒤쪽에 섰어요. 사돈 식구들이 앞줄에 있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상석엔 사돈 아버지가 앉았어요. 제 자리는 역시나 끝자리였습니다. 밥을 먹는데 갑자기 수진이가 코를 찡긋거렸어요. 윽!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무슨 냄새 안 나요? 사돈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쉰내 같은 거. 아니 좀 더 심한. 수진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늘 목욕 안 하고 오셨어요? 숨이 막혔어요. 사돈 식구들 앞에서요. 아니야, 어제 했어. 근데 냄새가 나는데요? 여기 다른 분들도 맡으시죠? 수진이가 사돈 쪽을 봤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부인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지. 사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오빠는 매일 맡아서 모르는 거야. 솔직히 좀 심해요.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9월인데도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손으로 코를 막은 채 부엌으로 갔습니다. 뭔가를 들고 왔어요. 방향제였습니다. 칙칙칙. 거실에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제 쪽으로요. 사돈 식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 내가 냄새가 나나 보네. 괜찮아요, 사돈 어른. 나이 드시면 다들 그렇잖아요.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어요.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돈 식구들을 부른 이유가 뭔지. 공개적으로 저를 망신 주려는 거였어요. 증인을 세우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식사 다 하셨으면 방에 좀 계세요. 저희끼리 얘기 좀 할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아니면 산책 다녀오시든지.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제 아들 집에서요. 저는 일어섰어요. 그래, 나갈게.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진짜 냄새 장난 아니었어요.
사돈 어른들 앞에서 창피했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똥냄새라고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돈 식구들 앞에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을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들어오셔도 돼요. 사돈 어른들 가셨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서류 봉투가요. 여보, 이거 잘 보관해.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갈색 봉투.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었어요. 오늘 집에 가면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아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거실엔 아들 민수만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그냥. 바람 쐬고. 저는 가방을 들고 작은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수진이가 불렀어요.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사돈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 모시는 거 힘들지 않냐고, 요양원도 요즘 좋은데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희도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솔직히. 수진이가 코를 찡긋거렸어요. 위생 문제도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있잖아요. 위생 문제라니. 오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도 냄새 나시는 거 저희 다 알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아들을 불렀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요양원 정말 좋아요.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오히려 엄마가 더 편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벌써 알아봤어요. 여기 괜찮더라고요. 화면에 요양원 사진이 떴습니다. 깨끗한 건물, 넓은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 하지만 제 눈엔 감옥처럼 보였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저희가 낼게요. 200만 원. 돈으로 저를 치우겠다는 거였습니다. 싫어. 어머니, 난 안 가. 내 집도 있어. 강북에 있는 작은 아파트. 20년 넘게 살던 제 집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집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괜찮아. 혼자 살 수 있어.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라고요? 아니었습니다. 저를 치우고 싶은 거였어요. 냄새나는 노인네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은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았어. 나 내일 짐 싸서 나갈게. 어머니, 강북집으로 돌아갈게. 혼자 잘 살 수 있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외롭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세상에 정말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가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건넨 봉투였습니다. 여보,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당신 몫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전 10시 현관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응. 잘 가세요. 몸 조심하시고. 민수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 간다.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을 닫은 채 대답했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강북으로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갈색 봉투가 만져졌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것. 오늘 밤 집에 도착하면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꼭 안았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품에 안은 채로요. 강북집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장만했던 32평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한 달 넘게 비워뒀으니까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열었어요.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았어요.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 토지 매매 계약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2만 평, 2005년 구입,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만 평이라고 혼잣말이 나왔어요. 두 번째 서류, 주식계좌 개설 확인서, 삼성전자 5,000주, SK하이닉스 3,000주. 남편 명의였지만 수익자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부동산 등기권리증,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지분 30%, 역시 제 명의였어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대체 남편이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메모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남편 필체였어요. 여보, 이건 당신 몫이야.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애들한테 주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써. 사랑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저는 한참을 그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 땅 좀 봐주실래요? 토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이거 화성 봉담 맞으세요? 네. 지금 여기 GTX 노선 확정됐어요. 대규모 택지 개발 들어가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평당 시세가 지금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요? 네. 2만 평이면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20억입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120억이요? 네. 개발 보상금 받으시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오후
증권사에 갔습니다. 계좌 조회 부탁드려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삼성전자 5천주 현재 시가 35억이고요. SK하이닉스 3천주가 42억입니다. 77억이요? 네. 배당금까지 합치면 80억 넘을 겁니다. 머리가 멍했어요. 토지 120억, 주식 80억, 강남 상가 지분까지 합치면 20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200억.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어요. 추석날 방향제 뿌리던 며느리, 요양원에 보내려던 아들, 냄새난다고 코 막던 사돈들, 저를 똥 취급하던 그 사람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상속 전문 변호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건으로 오실 건가요? 생전 증여. 아니, 상속 배제 관련해서요. 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늙고 초라했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200억을 가진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똥냄새 난다고 했지?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더 냄새 나는지 보자.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1. 변호사 상담 상속 배제 가능 여부. 2. 자산정리 토지, 주식, 부동산 현금화. 3. 새로운 삶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4. 며느리와 아들에게. 펜을 멈췄어요. 복수라고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어요. 진실을 보여주기. 그들이 버린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200억을 가진 사람을 똥 취급했다는 걸. 냄새난다고 방향제 뿌린 그 대가가 뭔지 다 보여줄 겁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추석날 보았던 그 달보다 더 밝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기다려라. 이제 시작이야. 변호사 상담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르신 생전에 본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시든 완전히 합법입니다.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해요. 유진 변호사의 말이었어요. 저는 상속 배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피상속인 아들 김민수, 상속 제외 사유 노부 유기 및 학대.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뒤에 민수도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와 두리번거렸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 심장이 쿵 뛰었어요. 엄마 명의로 된 화성 땅. 그게 진짜예요? 들켰구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 전화를 아들한테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 2만 평이 진짜라고요? 응. 수진이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120억이라던데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쿵.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주식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다던데. 80억어치 있어.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그게 다 진짜예요? 응. 토지 120억, 주식 80억. 강남 상가 지분까지 합치면 한 210억 정도 되더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은데? 네. 추석날 생각나니?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냄새난다며 사돈들 앞에서 코 막던 거, 방향제 뿌리던 거, 기억나지? 어머니, 그건 요양원 보내려던 것도, 월 200만 원 주고 날 치우려던 것도 다 기억나.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그게 뭔데요? 상속 배제 확인서야. 일주일 전에 공증 끝났어.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속 배제요? 그게 무슨, 내 이름 상속 명단에서 뺐어. 유류분 청구도 안 돼. 변호사가 그러더라. 쿵쿵쿵. 수진이가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요.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들 앞에서 제게 그랬던 그 며느리가요.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추석날 방향제를 뿌리던 수진. 방 안에서 조심히 가세요 하던 민수. 진심이니? 네, 정말이에요. 추석날도 진심이었어? 수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사돈들 앞에서 날 망신 준 것도 요양원 보내려던 것도 다 진심이었잖아. 어머니, 근데 지금은 200억 때문에 진심인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나 이제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줘. 엄마, 강북 이 집도 팔 거야. 강남에 작은 아파트 전세 얻어서 거기서 살 거고. 그럼 나머지 돈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역시나 돈이 궁금한 거였습니다. 절반은 불우이웃 돕기재단에 기부했어. 어제. 기부요? 응. 100억. 영수증 여기 있어. 탁. 기부 영수증을 던졌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100억을 기부했어요. 미쳤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쳤지. 똥냄새 나는 미친 할머니잖아. 어머니, 나머지 100억은 내가 쓸 거야. 여행도 가고, 좋은 데서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민수가 울먹였어요. 엄마, 그래도 난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추석날 방 안에 숨어서 엄마 쫓겨나는 거 보고만 있던 게 아들이야? 똥냄새 난다고 방향제 뿌리는 마누라 말리지도 않은 게 아들이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엄마, 너희한테 줄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추석날 방향제 값이야. 받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수진이 울며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추석날을 떠올렸습니다. 코를 막던 손, 방향제, 창문 열던 모습, 사돈들의 비웃음. 추석날 사돈들 앞에서 날 모욕했을 때는 생각 안 했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 당장. 민수와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엄마,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희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쿵. 복도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남 청담동의 30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깨끗하고 햇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어요. 안녕하세요.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할머니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친구가 생겼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 문화센터 가실 거죠? 네, 서예 수업 있잖아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요가, 영어회화.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었어요. 할머니, 발음 정말 좋아지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70이 넘어서 시작했지만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어느 날 백화점에 갔습니다. 예전엔 세일 코너만 기웃거렸는데 이젠 달랐어요. 이 옷 입어보셔도 될까요? 직원이 정장을 권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단정한 옷을 입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옷을 샀어요. 200만 원.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만 이젠 괜찮았습니다. 포장해 주세요. 백화점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정말 미안해. 삭제했습니다. 매일 오는 문자였거든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박 여사님과 함께였습니다. 영자 씨, 바다 보세요. 정말 예쁘죠?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정말 예쁘네요. 호텔 오션뷰 룸에 묵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 냄새. 짜고 시원한 냄새였어요. 좋은 냄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추석날 며느리가 뿌렸던 방향제 냄새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욕이었죠. 하지만 지금 맡는 이 바다 냄새는 자유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복지관에 갔습니다. 어르신, 봉사 신청하셨다고요? 네. 어려운 할머니들 도시락 배달하는 거요. 매주 화요일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돈을 주는 것보다 직접 움직이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왜 여기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민수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회사도 그만뒀대요. 제 친정에서도 이혼하래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 저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추석날로 수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사돈들 앞에서 코 막고 방향제 뿌리고 요양원 보내려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에요. 그럼 뭘 돌리고 싶은 건데? 200억?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수진아. 네. 사람한테는 두 가지 냄새가 나. 네. 진심에서 나는 향기하고 거짓에서 나는 악취. 문을 열었습니다. 너한테서 나는 냄새는 아직도 악취야. 돈 냄새. 어머니, 다시는 오지 마. 이사 갈 거니까 찾지도 마.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 복도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아파트 정원에 핀 목련 향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어요. 73세, 새로운 인생.
오늘도 향기롭게 삽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 거울 속 제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똥냄새 나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향기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삽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선택한 향기로, 그리고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냄새는 돈에서 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난다는 걸요. 추석날 방향제를 뿌렸던 며느리. 그 사람에게서 나던 냄새가 진짜 악취였습니다. 탐욕의 냄새, 거짓의 냄새. 하지만 저는 이제 다릅니다. 진심의 향기, 자유의 향기, 행복의 향기. 그 향기 속에서 저는 오늘도 향기롭게 삽니다. 73세, 김영자. 100억을 기부하고 100억으로 제 인생을 사는 여자.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나 김영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요. 무료 버튼인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인생이 아무리 늦어도 다시 향기롭게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저처럼 꼭 잊지 마세요.